안녕하세요. 지난 한 4, 5일간은 미국의 공화당 유권자들과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정말로 기쁜 날이 계속되는 그러한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미국 전역에서 3건의 스페셜 일렉션이 있었습니다. 이 스페셜 일렉션이라고 하면 현직 의원이 사표를 내거나 또는 다른 종류의 유고가 있어서 공석이 발생한 것을 이제 채우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보궐선거가 되겠죠. 예, 미국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3건의 보궐선거를 공화당 후보들이 전부 다 승리를 하면서 완전히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인데 민주당 측이나 또는 이 공화당의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그까짓 지방선거 3건을 다 이긴 거 가지고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을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년 2022년에 미국 연방 하원의 전체를 새로 다시 뽑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전년도부터 있는 보궐 선거들을 보면 내년에 중간 선거가 어떤 트렌드로 가겠다 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있는 3건의 보궐선거에서 전부 다 공화당이 이걸 휩쓸으면서, 그것도 엄청난 표 차이로 투표하러 몰려 나오는 공화당의 유권자들의 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것은 내년에 거의 틀림없이 중간 선거에서 연방 하원을 공화당이 다시 탈환한다, 다시 뺏어온다 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공화당은 지금 엄청나게 고무적이죠. 그리고 미 연방 상원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이 기세를 몰아서 이러한 전조 증상이면서 이게 증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사를 보시면 Special Election Results라고 돼 있고 Georgia State House and Wisconsin State Assembly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원을 지칭하는 명칭이 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주에서는 이제 The House of Representatives라고 그래서 줄여서 State House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데서는 State Assembl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를 이제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지아에서는 두 선거구에서 이제 보궐선거 스페셜 일렉션이 있었는데, 하나는 156 선거구고 또 하나는 하원 선거구 34번입니다. 34 선거구인데, 우선 156 선거구를 먼저 보시면 여기는 이제 주로 툼스 카운티하고 몬트고머리 카운티하고가 이제 줄을 이루는 선거구인데, 여기는 이제 특별한 분석이나 의미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원래가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강력한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가 후보 1위, 후보 2위가 다 공화당입니다. 3위가 이제 민주당인데, 3위는 보잘것없이 10%가 조금 넘는 표를 득했습니다. 14%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위, 2위가 볼 거 없이 다 공화당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이제 공석에 있는 원래 현직에 있었던 사람도 공화당인데, 이 사람이 주교통위원회 위원에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돼서 겸직을 하니까 이제 하나를 하게 되니까 하나 의석을 이제 포기하고 교통위원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른 선거구, 조지아주 하원 선거구 제 34 선거구에서 있었던 선거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34선거구는 조지아주의 카브 카운티에 있는 선거구입니다. 카브 카운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 중에 유권자들이 이제 많이 사는 그 주요 도시가 마리에타라는 데하고 케네소라는 데입니다. 마리에타하고 케네소는 그 백인 중산층들이 이제 주로 많이 사는 지역인데 여기는 그 아틀란타시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틀란타시에서 북서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동네인데 여기에는 그 한인들도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6 선거구하고 달리 여기 그 이 카브 카운티는 지난 한 20년, 15년 전부터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인들도 많이 갔지만 다른 소수 히스패닉도 좀 있고 흑인들도 그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이쪽으로 집을 사가지고 많이 그 이주를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그 공화당이 개런티로 여기서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라는 보장이 없는 데입니다. 최근 그 인구 이동이 많아서 제가 그 기사에다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만은 63%, 37% 이렇게 돼 있죠. 그 공화당 후보가 63%를 득하고 민주당 후보가 37%밖에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헤드라인 기사에 보시면은 Devon Seaborg declares victory in House race to replace Burt Reeves. 이런 그 기사의 헤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이 선거구 34선거구에서 작년 11월에 승리를 했던 그 공화당 후보는 그 현직 의원이죠. 사표낸 의원. 이 사람은 14% 정도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보통 뭐 1, 2%로 이기는데 14%로 작년에 이겼는데 그런데 그 아시다시피 보궐선거의 그 투표율은 원래 선거보다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데 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데번 시보 의원은 거의 30%에 육박하는 63대 37로 원래 선거에 이겼던 그 14%보다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이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무조건 몰려나가서 그냥 표를 주는 수밖에 없다. 몰표를 공화당 후보에게.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엄청나게 팽배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에서 겁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위스콘신을 보시겠습니다. Republican Penteman wins a special election for Wisconsin Assembly seat. 공화당의 펜터만 후보가 위스콘신주의 그 특별 선거에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선거는 그 현직 하원 의원이 상원에 도전을 해서 그 승리를 해서 상원으로 옮겨가면서 그 공석이 생긴 그러한 특별 선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공화당이 또 승리를 함으로써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그런 선거인데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슈퍼 머저리티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0대 38로 완전히 그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그 슈퍼 그 머저리티, 슈퍼 다수가 되는 이러한 그 의미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있었던 이 세 건의 보궐선거에서 다 이겼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트렌드가 지금 그 민주당에서 무서워하고 있는 게 제가 그 6월 중순쯤에 제 동영상 59회인데 그 학부모들이 깨어나다 뭐 이런 그 제목인데 그 뒷부분에 보면 85%가 그 히스패닉계인 도시에서 그 공화당 후보가 이제 당선됐다라는 것도 그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곳의 그 시장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그 혹시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그 동영상 59회의 후반부를 한번 다시 보실 것을 제가 그 권유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트럼피즘에 의해서 자국의 그 문화를 중시 여기자. 또 미국 내는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죠. 우리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인이니까 한인도 이제 그 소수민족에 속하지만은 미국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이 히스패닉계입니다. 이 흑인하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에게도 메시지를 주는 게 너희들의 전통과 너희들 자신의 그 문화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물론 미국 전체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면서 미국의 전통 문화와 미국의 그 애국을 중시 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소수 민족들에게도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문화를 중시 여겨야 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히스패닉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때 그 동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포트 워트 시에도 매티 파커라는 그 여성이 젊은 여성이 시장으로 당선이 됐고 알링턴도 그렇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공화당 후보를 뽑아본 적이 없는 보더타운인 맥칼렌시에서 85%의 앱슬 완전히 거의 뭐 완전 절대 민주당 그 표밭이고 거의 그 80%가 민주당 그 유권자인 사람들이 공화당 시장을 뽑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게 텍사스의 그 6월 달에 있었던 선거에서 뭐냐? 민주당의 히스패닉들이 민주당 당적을 버리고 공화당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게 그 점점 가시화돼서 그러니까 그 히스패닉의 유권자들의 한 과반수 정도가 공화당으로 만약에 옮겨간다면 미국 민주당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그 나락으로 완전히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체가 겁을 먹고 이런 작은 지방선거에서도 보궐선거까지도 민주당의 그 총력을 다해서 거기도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라고 그래가지고 스테이시 에브람스라고 이제 흑인 여성이 이걸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민주당 그 인사들이 엄청나게 큰 도네이션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공화당 출신으로 뉴욕 시장까지 지냈다가 트럼프의 반감을 가지고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버린 블룸버그 이 사람도 그 55 밀리언이니까 5,500만 불이나 도네이션을 했어요. 이 민주당 Political Action Committee에다가 그 행동위원회에다가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조지 소로스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가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빅텍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그런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이번에 그 지난주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흑색 선전과 방해 공작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화당 후보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막 이런 선전도 하고 그런 별의별 걸 다 했는데도 이게 워킹이 안 되고 공화당이 휩쓸은 겁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6월 달에 그 텍사스에 있었던 여러 그 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트럼피즘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전통, 그리고 가족 이것을 중시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크리스천 밸류를 중시 여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은 대부분이 보수적입니다. 우리가 그 히스패닉에 대한 인상을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알고 보면 히스패닉 이 사람들이 보수 성향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리버럴 성향 있는 사람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주당의 레토릭에 속아서 민주당을 찍어 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큐바 난민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선거에 자꾸 공화당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당적을. 왜냐? 일단 그 히스패닉 계통은 종교적으로도 거의 다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여러 그 밸류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abortion, 그러니까 낙태를 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은
그 어린 그 티네이저들이 임신을 하고 이렇게 해도 낙태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제 애를 낳는데, 미혼모들도.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나 과격할 정도로 낙태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낙태 선호를. 어느 정도냐면 그 산딸이 다 돼 있는 그런 한 태아도 그냥 그 낙태시켜도 된다. 그래야 된다. 산모가 모든 권한을 다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심하게 밀고 가니까 반발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너무나도 그 트래디셔널 밸류, 가족의 밸류, 크리스찬 밸류를 너무나도 무참히 짓밟는 식으로, 사회주의식으로 과격하게 나가니까 지금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공화당으로 돌아서는 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궐선거 지난주뿐만 아니라 6월에 있었던 텍사스의 시장선거, 다른 선거에서도 자꾸 공화당이 승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그 주의 깊게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은 그 민주당의 거짓 선전입니다. 민주당이 뭐라고 거짓 선전을 계속 하냐면 그 민주당주에서 공화당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화당주가 민주당 성향으로 변한다라고 거짓 선전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 59회에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몇 년 전에 2018년이었을 겁니다. 그 텍사스주 상원 그 의원 선거에서 몇 퍼센트 차이 안 되는 걸로 2, 3%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재선이 될 때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텍사스에 원래 있었던 공화당 사람들이 변심해서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이나 기권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텍사스에서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이 재선이 됐느냐? 2018년도에. 그때 캘리포니아하고 다른 주에서 옮겨간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 당적을 공화당으로 바꾸면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전부 다 공화당으로 그 투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2, 3% 근소한 차이로 상원의원에 재선이 된 거예요. 공화당 상원의원에, 텍사스에서. 플로리다 주지사도 한 달 전쯤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루에 몇천 명 정도가 뉴욕에서 내려오는데, 뉴저지하고 내려오면서 그 운전면허증을 바꿀 때 모터 비클에 와가지고, 모터 비클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각 주마다 미국에 있는 그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데인데, 여기 가서 면허국이죠. 그 운전면허증 바꿀 때 이제 그 당을, 유권자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밑에다가 거의 대부분이 90% 정도가 그 공화당으로 당적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그 선전선동으로 이주하는 민주당 주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주를 민주당주로 바꿀 것이다 하는 것은 거의 뭐 그 신빙성이 없는, 그러니까 그 선전선동에 불과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민주당에서 선전하는 것을 그 마르크시스트주의에, 지금 마르크스주의에 젖어 있는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이 주류 언론들이 계속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특히 CNN하고 MSNBC가 그런 식으로 그냥 똑같이 선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속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보시는 사진은 지난주에 텍사스주 하원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를 떠나서 이게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워싱턴 DC를 향해서 이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텍사스 주에서 그 공정투표법이 이제 상정이 돼서 표결에 붙여지는 거였죠. 지난주에. 뭐냐? 부정선거가 어렵도록, 그러니까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하고, 또 우편 투표를 할 때도 그 우편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만 이제 하는 걸로, 또 우편 투표는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하고, 왜 나는 당일날 가서 투표를 못하고 우편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유가 정당화돼야 되고, 뭐 이런 법을 이제 통과하려고 하니까
텍사스주 의회 규정에 이제 3분의 2가 의원의 3분의 2가 제적을 해야 되고 나와야 되고 50%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는 건데, 텍사스주는 공화당이 이제 그 다수당이니까 당연히 법안이 통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은 하나다. 민주당 의원이 몽땅 다 의회에 안 나가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이제 출석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하고, 단체로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주를 떠나서 워싱턴 DC 수도에 가서 낸시 펠로시, 척 슈머 등등을 만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거짓으로 하는 겁니다. 뭐냐? 텍사스주 공화당이 그 소수민족들을 투표를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도망 나왔다라는 식으로 거짓 선전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무슨 어린이들이 소풍 가듯이 이렇게 신나서 막 이렇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민주당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이든부터 카메라 앞에만 쓰면 이제 일부러 과도하게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마스크 쓴 의원들이 하나도 없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자기네들끼리 소풍 가는 기분을 기분이 좋아서 그랬는지, 비행기 타고 어디 가니까.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고 갔습니다. 공화당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는 모습이 나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과도하리만큼 항상 카메라 앞에서 마스크 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튼 애석하게도 이 사람들 중에 지금 워싱턴에 가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3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양성 판정 받은 사람 의원 3명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퀘스천은 뭐냐면,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단체적으로 의회에 출석을 안 하고 의원들이, 이런 것은 아프리카, 남미 또는 아시아의 몇몇 나라에서 있는 일이지, 미국 정치에는 이런 일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정치에서 이런 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통째로 의회에 안 나와버리고 비행기 타고 딴 데로 도망가고. 그러면 왜 이러느냐? 이것은 they're doing this out of desperation. 이게 미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행동이 desperation이라는 것은 이제 다급한 겁니다. 다급하니까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급해 하느냐? 그것은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보궐선거도 이제 휩쓸은 거지만은, 또 6월 달에 텍사스주의 시장 선거들도 다 휩쓸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주가 한 30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인구 유입이 지금 가장 많은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여기는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그런데 이 세 주에서 인구 유입 때문에 늘어나는 연방 하원 의석이 4석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상원, 연방 상원은 주마다 2명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 하원은 인구 한 약 50만 명당 하나씩 하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주를 빠져나와서 공화당주로 이주해오는 유동인구 때문에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3개 주만 따져도 의석수가 4석이 늘어납니다. 내년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의 숫자와 동일한 숫자가 대선 때 선거인단 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출마를 다시 하면은 2024년도에 공화당으로
그 선거인단 표를 던질 표가 4표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작은 주들 있죠. 뭐 하와이라든가 델라웨어, 로드아일랜드, 알래스카는 뭐 땅은 크지만 인구가 적으니까 또 워싱턴 DC 뭐 이런 데는 선거인단 표수가 3표하고 4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인구 이동에 의해서 공화당주에서 선거인단 표가 4표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주만 봐도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이 세 주에서만. 이것은 그 공화당의 선거인단 표 4표가 웬만한 그 작은 주와 맞먹거나 작은 주보다도 더 한 표가 더 많은 뭐 선거인단 표를 3표, 4표밖에 못 갖고 있는 주도 많으니까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필사적으로 이 민주당에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게 하는 이런 공정선거법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그 뭐 불법 체류자라든가 또는 뭐 죽은 사람이 투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필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피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레드 웨이브, 레드 웨이브는 지금 뭐 바뀔 수 없는 대세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상태로 그 공화당은 지금 업돼 있는 기분의 에너지를 계속 내년까지 몰아가서 상하원을 일단 2022년도에 찾아온다 하는 그런 그 에너지가 충만돼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